여러분 안녕하세요. 토픽 어휘 재미있는 한자 24번째 시간입니다. 면, 면은 우리 사람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면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사람의 얼굴이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그 얼굴의 표정, 세 번째는 모양과 모습 그런 뜻이고 네 번째는 겉, 네, surface라고 하죠. 네, 겉모습, 겉, 뭐 그런 뜻이고 다섯 번째는 방면, 방향이에요. 디렉션을 나타내주고 여섯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라면 아시죠? 네, 누들, 국수라는 뜻이고 일곱 번째는 대면하다, 만나다 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면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오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얼굴, 우리 몸의 한 부분을 배우기 때문에 오늘은 1번과 2번 네, 해당되는 면만 배우겠습니다. 안면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안면 배웠어요. 안 얼굴이었고 면도 얼굴이에요. 그래서 안면의 뜻은 우리의 얼굴을 나타내는 말이었고 두 번째 뜻은 그 얼굴을 아는 사람, 네, 얼굴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그렇게 친하다, 알고 있다라는 뜻으로 안면이 있다라는 뜻을 배웠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또 궁금해질 것 같아요. 선생님, 안도 얼굴이고 면도 얼굴이에요. 그러면 뭐가 다른가요? 네, 이것은 여러분이 눈치채셨을 것 같아요. 우리 몸에 대해서 배울 때 신체 기억나시죠? 네, 신체 둘 다 우리의 몸이라는 뜻이지만 신은 네, 그 사람에 대해서 감정이 있는 우리의 인격을 담고 있는 우리의 성격과 인격과 존엄성을 담고 있는 그런 몸을 신이라고 했고 체는 그냥 우리의 그냥 body, physical body, 육체적인 몸을 나타내 줄 때 체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배우는 안면도 똑같아요. 안도 face, 얼굴이라는 뜻이지만 그 얼굴에는 우리의 감정, 태도, 인격, 이렇게 우리의 inner side, 내면, 우리의 안쪽에 있는 어떤 그런 것들, 성격을 담고 있는 그런 얼굴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안에는 다른 사람의 얼굴을 약간 높여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에 반해서 면은 그냥 얼굴이라는 뜻이지만 이것은 그냥 바깥에 우리 얼굴의 생김새, 얼굴이 예뻐요, 얼굴이 뭐 네모네요, 얼굴이 길어요 하고 이렇게 바깥에 있는 얼굴의 생김새, 외면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의 얼굴을 약간 좀 낮추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안하고 사용된 단어들은 조금 뭔가 좋은 단어, 좋은 의미의 단어, 어떤 깊은 의미의 단어가 있는 반면에 면이라는 단어는 조금 안 좋은 뜻의 그리고 바깥의 외모, 그 얼굴의 생김새하고 관련된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어떤 단어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세요. 세면, 세면 하면 새, 여러분 아시죠? 이것은 닦다, wash라는 뜻이고 면은 얼굴이에요. 그래서 세면도 washing one's face, 그냥 얼굴을 닦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전에 이미 세수, 세안, 세면 이렇게 얼굴을 닦는 그런 많은 단어들을 배웠는데 뜻이 조금씩 다르겠죠. 그래서 세수는 우리가 생활에서 그냥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예요. 스포큰 랭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안, 네, 안에는 얼굴이라는 뜻인데 조금 다른 사람의 얼굴을 존경하는, 존중하는, 높이는 의미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세안은 written language예요. 조금 우리가 글을 쓸 때 조금 어려운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다른 사람의 얼굴을 이렇게 좀 높여주는 의미로 사용할 때 세안이라고 말합니다. 그 대신에 세면은 진짜로 얼굴을 닦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얼굴을 닦는 거지만, 네, 우리가 보통 군대에서 우리가 세수할 때, 군대에서는 세수나 세안을 사용하지 않고 세면이라고 합니다. 약간 군대는 딱딱하고 뭔가 분위기가 좀 스트릭트하죠. 그래서 거기서 사용하는 단어이고, 세면은 주로 이렇게 사용하는 얼굴을 세수하는 데 사용하는 물건들에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세면은 그냥 군대에서 세수할 때 사용하는 말 외에 이렇게 어떤 물건들을 나타내 줄 때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세면 도구 하면 얼굴을 닦는 데 쓰는 도구, 툴이란 뜻이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얼굴 닦을 때 어떤 거 사용하나요? 칫솔, 그 다음에 면도기, 비누, 치약, 샴푸, 네, 이런 것을 세면 도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갈 때, 세면 도구 꼭 준비하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이런 것들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면기, 네, 얼굴을 닦는 데 사용하는 기구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단어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여기 두 번째 그림입니다. 그래서 와시 베이슨이라고 하죠. 세면기라고 말을 하고 세면대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면대에 가서 이것 좀 씻어주세요. 세면대에 가서 그 세수하세요라고 말을 합니다. 세면실, 세면장. 네, 여러분 여기서 실은 우리가 교실, 뭐 세탁실 하는 것처럼 어떤 룸이 되겠죠? 그리고 세면장, 어떤 장소가 될 거예요. 수영장, 운동장 하는 것처럼. 그러면 세면실, 세면장은 이렇게 세수할 수 있는 방, 세면할 수 있는 곳, 그런 장소를 말해서 네, 이 세 번째 그림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세면실, 세면장 이런 장소를 말합니다. 면면 네, 여러분 면면은 페이스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여러 개 있는 거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면면이라고 합니다. 네, 이것은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 가끔 이렇게 어떤 특별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자, 어떤 때 사용하는지 같이 한번 예문을 보세요. 나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면면을 살폈다. 네, 여기서 면면을 얼굴로 바꿨을 수 있습니다. 나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얼굴을 살폈다. 그런데 사람들이잖아요.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있고 여러분이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 어떤지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얼굴들을 살폈다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럴 때는 면면을 살폈다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 사람들을 보면서 얼굴을 보면서 무엇인가를 할 때, 그럴 때 면면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이 후보자들의 면면에 선거의 승리가 달려있는 치열한 선거를 예상하고 있다. 네, 여러분, 이 후보자를 하면 캔디데이트의 어떤 선거를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여러 명이 있어요. 그 여러 명의 얼굴을 보니까 그 얼굴에 이번 선거는 아주 치열하겠어, 아주 힘들겠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여러 사람의 얼굴들에서 뭘 느꼈다 할 때 그 사람의 얼굴들에서라고 말할 때 면면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면면. 네, 얼굴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의 얼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면모 면모 할 때 면은 얼굴이란 뜻이고 모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외모, appearance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면모는 뭐가 될까요? 그 사람의 모습, 그 사람의 얼굴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이것은 또 두 번째로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은 사람이 됐어. 네, 사람이 됐어. 사람의 됨됨이라는 말은 그 사람이 사람으로서 가져야 하는 기본적인 예의,
기본적인 마음이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나가는데 옆에 할머니가 아주 무거운 짐을 들고 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옆에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 있으면 당연히 도와드려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그 짐을 대신 들어드렸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사람이 됐어. 댐댐이가 좋아. 댐댐이가 됐어.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면모는 이렇게 사람이 괜찮아 하고 사람의 댐댐이를 나타내 줄 때도 여러분이 면모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진면모,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사람의 면모를 봤어요. 여기 남자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그 남자친구가 당연히 남자친구는 좋지요. 그런데 연애를 할 때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잘 안 보이죠. 그런데 남자친구가 이렇게 하는 행동을 보니까 이 사람은 진짜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봤어요 할 때 진면모를 봤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남자친구하고 걸어가는데 남자친구가 옆에 할머니 짐을 들어드리고 도와줘요. 다른 사람을 잘 도와줘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남자친구의 댐댐이 진짜 모습, 진면모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일을 통해서 내가 그 사람의 진면모를 보게 되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좋은 모습도 있고 나쁜 모습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옆에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막 욕하고 나쁘게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봤어요. 안 되겠어요. 댐댐이가 안 됐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면모, 그 사람의 진짜 모습, 진짜 얼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는 이번 경기에서 강한 면모를 보여주었다. 이번 게임을 하는데 아주 게임이 어려웠나 봐요. 힘들었나 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싸워서 경기를 이겼어요. 그럼 사람들이 저 사람 속에 저런 강한 모습, 강한 그런 면이 있었네 라고 말을 할 때 여러분이 강한 면모를 보여주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기서 강한 면모는 강한 모습, 강한 그런 모습, 얼굴, 그런 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울시장은 서울의 오래된 역사와 현대화된 면모를 모두 지닌 도시라고 말했다. 서울시장이 서울은 옛날 모습하고 현대적인 모습하고 두 개의 얼굴이 있어요. 두 개의 모습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면모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면모는 얼굴이라고 이야기해도 되고 어떤 모습이라고 이야기해도 되는구나 라고 느끼실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예문을 보면서 이런 상황에서 이런 단어를 사용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체면, 여러분, 체면 잘 아직 알고 계시겠죠? 체는 우리의 몸이라는 뜻이고 면은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몸에 있는 얼굴, 그러니까 face죠. 자, 여러분, 영어에서도 face가 그 사람의 언어, 그 사람의 명예,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어떤 그 명예라든가 어떤 영예로운 것, 그 사람의 그런 모습을 나타내 줄 때 face라고 하는데 한국말에도 이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라는 뜻이지만 그게 그 사람의 어떤 체면, 얼굴, 언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체면은 아시아 국가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화적인 개념입니다. 여러분이 아시아 국가,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 이 체면 문화를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아시아에서는 어른을 공경하고 존중하고 특히 또 남자가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시아 나라에서는 그 사람을 이렇게 높여주는 그런 제스처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 남자 선생님이 잘못을 했어요. 잘못 말했어요. 잘못 행동했어요. 그러면 다른 그 웨스턴 컨트리에서는 서양 나라에서는 선생님 그거 틀렸어요. 그거 잘못됐어요. 라고 이렇게 바로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시아 나라에서는 선생님 그거 잘못됐어요. 그거 아니에요. 하고 이렇게 바로 다이렉트로 말하는 것은 그 선생님의 체면, 선생님의 언어, destroy the honor of teacher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시아 나라에서는 선생님이 이렇게 다이렉트로 이야기하면 선생님이 조금 부끄러워하시겠지? 선생님이 조금 당황하시겠지? 그래서 아시아 나라에서는 선생님이 잘못해도 그냥 이렇게 바로 다이렉트로 얘기하지 않고 다음에 선생님하고 따로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간접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이 체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체면 칠해. 칠해라는 말은 어떤 그것을, 어떤 얼굴을 위해서 막 행동하는 것, 그런 것을 체면 칠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체면이 서도록 일부러 어떤 행동을 하는 것, 그런 것을 체면 칠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이 결혼식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집에 돈이 많지 않아요. 그러면 또 있는 만큼 결혼식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 결혼식을 화려하고 돈을 많이 써야 다른 사람들이 우리 집을 부러워할 거야. 다른 사람들이 우리 집을 존경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는데도 막 힘들게 결혼식을 막 화려하게 크게 하는 거예요. 뭐 생일 잔치도 마찬가지예요. 또 여러분이 돈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옷이 비싼 옷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아주 중요한 모임이 있어요. 거기서 내 체면이 중요하기 때문에 막 없는 돈에 막 명품 가방도 사고 옷도 사고 네, 이런 모든 게 다 체면 칠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밑에 보세요. 그건 쓸데없는 체면칠의 행사이다. 네, 그것은 그냥 실질적인 프랙티컬하지 않고 실질적이지 않고 그 어떤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사일 뿐이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체면칠에는 나의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서 내가 좀 높아지고 싶어서 하는 행동을 체면치레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그녀는 돈을 다 잃었을 때 안 그런 척 체면치레를 하기로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네, 어쨌든 뭐 게임이든 어쨌든 여자가 돈을 다 잃었어요. 보통 돈을 다 잃어버리면 막 당황하고 힘들어하죠. 그런데 여자가 체면칠에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자신의 모습을 좀 좋게 하기 위해서 괜찮아. 그 정도는 괜찮아. 난 아무렇지도 않아. 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 그런 것을 체면치레라고 합니다. 네, 한국에서도 이 체면치레가 조금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굉장히 실질적이라서 괜찮은데 이제 좀 나이 드신 어른들이 체면치레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냥 문화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체면에 관련된 그런 예문들을 같이 보겠습니다. 체면 차리지 말고 마음껏 드십시오. 네, 우리 보통 이 말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초대를 받았는데 음식이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맛있어요 하고 많이 먹으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별로 평소에 맛있는 거 많이 못 먹나 봐 라고 생각해서 그냥 조금씩 이렇게 먹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그런데 그러지 말고 그냥 마음껏 드세요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체면 차리지 말고 마음껏 드십시오라고 이야기해요. 또 여러분 친구가 뭘 먹어요? 커피 마셔요. 그런데 여러분도 커피 마실래? 그러면 먹고 싶으면 그래 나도 줘. 먹고 싶지 않으면 아니야 나는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조금 어르신들 어른들은
바로 달라고 하면 좀 미안해서 커피가 먹고 싶은데도 아니야, 괜찮아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럴 때는 한 번 더 물어봐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괜찮아, 커피 마실 거야? 하고 또 물어봐요. 그러면 그때도 아니야, 괜찮아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한국에서는 보통 두 번, 세 번까지는 물어봐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른데 이럴 때는 그 사람이 체면 때문에 먹고 싶어도 먹고 싶다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조금 이상하지요? 네, 이게 한국의 체면 문화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게 많았는데 요즘엔 많이 없어졌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국 친구나 한국 사람에게 뭘 이렇게 뭐 이거 드실래요? 이거 마실래요? 이거 가지실래요? 하고 줄 때 꼭 두 번, 세 번 물어봐 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 그들은 체면상 조금 울었을 뿐이다. 네, 많이 울어야 하는 상황이었나 봐요. 많이 울어도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할까 봐 그냥 참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울었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녀는 해고되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가 사직했다고 해서 체면을 세웠다. 네, 체면을 세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여자가 해고당했어요. 회사에서 여자를 잘랐어요. 그런데 나 잘렸어 라고 말하면 창피하니까 내가 그만뒀어 라고 이렇게 해서 체면을 세운 거예요. 체면을 생각해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 가족 안에서 체면 손상을 용납하지 않는다. 네, 체면을 잃다. 체면상 얼굴을 잃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체면을 잃다라고 하는 것을 어려운 단어로 손상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체면을 잃었어요. 체면을 손상했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반대말은 체면을 세우다. 라고 말할 수 있죠. 네, 우리 가족 안에서 체면을 잃는 거, 그것을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하는 그런 말입니다. 면담, 면담할 때 담은 이야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담화를 나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또 뒷담화 아시죠? 뒷담화. 어떤 사람의 뒤에서 저 사람은 뭐 이래 하고 막 이야기하는 거. 네, 그런 것을 뒷담화라고 하는데 그때 담도 이 담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담은 이야기하다,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면담은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면담에는 인터뷰라든가 어떤 사람하고 1대1로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면담은 내가 어떤 고민이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위에 선배나 선생님이나 교수님, 뭐 이런 사람들하고 멘토하고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할 때 우리가 면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매주 지도 교수와 면담을 한다. 네, 교수님 프로페서예요. 그런데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 대학원 공부를 할 때 나의 논문을 이렇게 봐주는 그런 교수를 우리가 지도 교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논문을 쓰면 지도 교수님하고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지도 교수님이 저의 논문을 보고 이런 부분은 내용을 더 좀 보충하고 하고 교수님이 논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럴 때 1대1로 만나서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 면담을 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매니저와 면담하게 해주세요. 제가 무슨 일이 있어요. 그래서 매니저하고 1대1로 둘이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 면담하고 싶어요. 면담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지역 전통에 대해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돌아가며 면담하고 다녔다. 네, 이 사람이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한 명 한 명 면담을 했어요. 라는 말은 한 사람을 만나고 나서 또 다른 사람을 만나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했어요. 라는 그런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찰이 그 다친 남자를 면담하려고 기다리고 있다.
네, 어떤 남자가 교통사고를 당했나 봐요. 어떤 사고를 당했는데 그 사람하고 어떻게 된 일인지 이야기하려고 면담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면담하려고는 이야기하려고라고 바꿀 수 있는데 이야기하다는 뭐 전화로 이야기할 수 있고 그 SNS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면담은 꼭 만나서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면담이라고 합니다. 면상, 면상, 네, 아까 상이 두 가지 단어가 있었죠. 네, 그 단어를 사용해도 되고 이 단어를 사용해도 됩니다. 면상할 때 상은 모양이라는 뜻이에요. shape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면상은 face, 얼굴 그 자체라는 뜻도 있고 얼굴의 모양, 얼굴의 생김새, 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상도 그냥 여러분이 얼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의 면상에 주먹을 날리고 싶었다. 그 남자가 조금 약 올렸나 봐요. 그래서 그 남자를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싶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얼굴에 주먹을 날리고 싶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여기서는 그 면상에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넌 내 면상에 바로 대고 거짓말을 했어. 네, 얼굴을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지? 라는 그런 뜻입니다. 너는 내 얼굴에다가 대고 바로 거짓말을 했어. 라는 뜻입니다. 면상 치워 임마. 네, 어떤 친구가 얼굴을 막 이렇게 갖다 댔나 봐요. 야, 얼굴 치워. 라고 해도 되지만, 야, 그 면상 치워.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는 거 보니까, 네, 이 면상이라는 단어는 얼굴이라는 뜻이지만, 네, written language에도 쓰고, 이렇게 spoken language에도 쓰죠. 고의적인 모욕에 격분해서 그는 젊은이의 면상을 후려쳤다. 네, 여기서도 얼굴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네, 그 사람이 일부러 막 이렇게 모욕을 했나 봐요. 그래서 무척 화가 나서 그 젊은 사람의 얼굴을 때려줬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가면, 네, 가면은 여러분이 이제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가면할 때 가는 가짜라는 뜻이에요. 가짜 얼굴이니까 뭐가 될까요? 네, 마스크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오른쪽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많은 종류의 가짜 얼굴에 쓰는 거 마스크를 우리가 가면이라고 합니다. 또 가짜 얼굴이니까 네, 진짜 마음은 안에 숨기고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사람을 속이고 그런 태도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또 가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는 체면이라는 가면을 벗어던져 버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네, 여러분 여기 체면이 나왔죠? 네, 좋은 문장이에요. 체면, 가면. 둘 다 면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렇게 체면으로 아닌데도 그런 척 해야 되고 또 아닌 척 해야 되고 이게 진짜 마음이 아니니까 가면을 벗어버리고 싶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녀는 미소라는 가면을 쓰고 그에 대한 두려움을 감추었다. 네, 그 여자가 그 남자를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일부러 얼굴에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가 바로 가면이에요. 그래서 여자가 미소라는 가면을 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의 가면을 벗기고 말겠다. 네, 내가 그 사람이 속이는 사람인 거, 사기꾼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의 가면을 벗기고 말겠어. 벗길 거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가면 무도회. 네, 여러분, 이것은 진짜로, 진짜 가면이에요. 위에 세 개의 문장은 그냥 어떤 추상적인 abstract meaning이었는데, 마지막에 가면 무도회는 진짜 마스크를 쓰고 어떤 춤을 추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가면 무도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면사포,
네, 면사포는 네, 모든 여자들의 로망이죠. 자, 면은 얼굴이고 사는 실크라는 뜻도 있고 아주 얇은 거. 네, 여러분 그 thin이라고 하죠. 그런 것을 말할 때 사라는 말도 쓰고 또 포는 천이라는 뜻이에요. cloth. 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서 면사포는 얼굴에 쓰는 아주 얇은 천. 그것을 우리가 면사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결혼할 때 그 하얀 그 웨딩 드레스를 입으면서 얼굴에 쓰는 거 있죠? 여러분 여기 사진에 보시면 여기 면사포가 있어요. 네, 이것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웨딩 드레스하고 같이 입는 네, 그런 베일을 우리가 면사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면사포는 항상 이렇게 결혼할 때 쓰기 때문에 면사포를 쓰다. 라고 말을 하고 면사포를 벗다라고 하는데 면사포를 쓰다라는 말은 나 결혼 웨딩 드레스 입고 싶어. 그러니까 결혼할 때 웨딩 드레스를 입고 그 면사포를 쓰죠. 그래서 나 면사포 쓰고 싶어 라는 말은 나 결혼하고 싶어 라는 그런 뜻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나이 40에 드디어 면사포를 썼다. 네, 40살에 면사포를 썼다라는 말은 웨딩드레스를 입고 결혼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나이 40에 40살에 결혼을 했어요 라는 그런 뜻이에요. 예식이 끝난 다음 신부는 남편에게 입맞춤하기 위해 면사포를 들어 올렸다. 네, 면사포를 이렇게 lift up, 들어 올려서 네, 그 신랑하고 키스하는 것 같아요. 너무 낭만적이에요. 마지막으로 나는 면사포 아래에서 울고 있는 신부의 얼굴을 보았다. 네, 면사포 아래에서 네, 결혼할 때 많이 울지요. 너무 기뻐서 울기도 하고 부모님께 너무 고맙기도 하고 이제 부모님을 떠나서 새로운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 감정이 많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결혼식에 신부들이 많이 우는데 그 면사포 아래에서 면사포를 쓰고 몰래 운 것 같아요. 네, 그 면사포 아래에서 울고 있는 신부의 얼굴을 보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대면, 대면할 때 대는 대하다, confront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을 대하다, 만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얼굴을 대하다라는 뜻이니까 얼굴을 마주 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면하다는 얼굴을 이렇게 보는 것, face to something, face to situation, 어떤 상황, 어떤 사람, 어떤 문제를 이렇게 만나서 보는 거, 그것을 대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직접 대면하여 만나다. 우리 대면해 만납시다. 라는 말을, 네, 만나면 얼굴을 당연히 보지요. 우리 만나서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합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삼자 대면을 하다. 네, 삼자라는 말은, 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삼은 우리가 말하는 숫자 3이고, 자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자, 아시죠? 학자, 네,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삼자 대면을 하다라는 말은 세 사람이 직접 만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세 사람이 있어요. 여기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이 있는데, 세 사람이 하는 말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왜 말이 다르지? 안 되겠다. 세 사람이 모여. 라고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을 삼자 대면을 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연애할 때 삼각관계, 네, 아시죠? 삼각관계, 뭐, 양다리를 걸치는 경우일 수도 있고, 이게 삼각관계일 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우리 삼자 대면 하자! 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세 사람이 만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이제 상황 파악을 하는 거예요. 자, 다음 그 두 사람이 전에 직접 대면한 적이 없다. 네, 대면하다는 얼굴을 마주하고 만나는 건데 앞에다 직접이라는 단어를 또 썼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강조하는 말이 되겠죠. 직접 만나서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 두 사람이 만난 적이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녀는 어린 나이에 전쟁의 공포와 대면하게 되었다. 네, 이것은 조금 추상적인 의미죠. abstract meaning으로 아주 어린 여자아이인데 전쟁의 공포, 전쟁을 무서움과 같이 이렇게 맞닥뜨렸다, 만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face the horror of war라고 말할 수 있어요.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네, 여러분, 요즘 한국에서 이 비대면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대면, 얼굴을 보고 얼굴을 만나서 하는 수업 있죠. 우리 보통 하는 수업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비대면, 여러분, 비대면 아시죠? 네, 이때 비는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 이거 니게이터라는 그 부분에서 이 수업을 했었어요. 우리 버케브러리 13과 13번째 수업에서 비에 대한 수업을 했었으니까 여러분 참고해 주세요. 이때 비는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굴을 마주보고 하는 수업이 아니다 해서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수업도 지금 이거 비대면 수업이에요. 서로 얼굴을 보지 않고 수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비대면 수업이라고 하고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비대면 사회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요즘 사회가 그 전에는 다 직접 얼굴을 마주보고 이렇게 수업도 하고 물건도 팔고 회사에서 일도 했는데 요즘은 얼굴을 보지 않고 그렇게 일을 해요. 그래서 비대면 소사이어티 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은 택배, 여러분, 그 딜리버리 택배가 와도 서로 얼굴을 안 봐요. 그렇게 문에다가 집 앞에다가 물건을 놓고 그냥 가요. 바로 비대면 사회가 된 거예요. 직면, 네, 여러분, 직면할 때 직은 직접적으로 라는 그런 straight, upright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직면하면 얼굴을 직접적으로 보는 것, 그런 것을 말합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가 배웠던 대면하고 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약간 대면은 얼굴을 마주보고 라는 그런 뜻이고 직면은 어떤 것을 직접 얼굴을 보고라는 그런 뜻입니다. 네, 결국은 똑같은 뜻인데 우리가 사용할 때 약간 느낌이 직면하면은 다른 거 안 보고 바로 얼굴 보는 거 약간 좀 그런 의미가 좀 강해집니다. 그래서 한 부모 가정이 직면한 문제들. 네, 이렇게 부모님이 한 사람밖에 없어요. 엄마나 아빠나 부모가 한 명밖에 없을 때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 네, faced problem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대면하다. 이때는 대면하다는 조금 뜻이 약해요. 대면하다는 직접 만나서 그 다음에 무엇인가를 할 때 대면하다라고 하지만 직면은 내가 다른 것 안 보고 바로 그 문제를 만나서 해결해야 하는 어떤 그런 것들 할 때 직면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똑바로 보는 것, 바로 보는 것, 약간 그런 의미의 강조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곤란을 직면하다. 파국에 직면하다, 죽음에 직면하다, 위험에 직면하다 라는 이런 단어들을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움에 직면했어요. 여러분이 어려운 문제를 만났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어려움에 직면하여 대단한 인내심을 보여주었다. 네, 여기서도 어려움에 직면하다, 어려운 문제를 만났다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녀는 현실을 직면할 용기가 없었다. 네, 많은 사람들이 나의 진짜 현실, 그 리얼리티죠. 현실을 이렇게 똑바로 보는 거예요. 어, 나의 현재 수준, 나의 상황, 나의 능력, 나의 어떠한 것들,
그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정확하게 알고 내가 이렇게 시도하고 도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도망가죠. 그래서 그 현실을 직면할 용기가 없어서 막 도망가는 거예요. 현실을 직면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 힘든 걸 바로 직면하고 만나서 해결하고 여기서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는 거예요. 네, 이런 것을 우리가 직면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 얼굴에 관련된 면이라는 단어를 배웠어요. 네, 단어가 조금 많아서 다음 시간에도 두 번째에 이어서 얼굴이라는 면이라는 단어를 배울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사자성어, 네, 사자성어 기억하고 계시죠? Four letters idioms라고 하는데 사자성어도 조금 배울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단어들을 배우시니까 어떠신가요? 조금 더 여러분이 단어를 외우고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시나요? 이렇게 예문을 선생님이 되도록이면 많이 쓰려고 하는 이유는 단어를 그냥 면, face 하고 이렇게 외워버리면 여러분이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느낌, 단어의 그 feeling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많은 예문을 통해서 단어에 대한 느낌을 가지시고 이럴 때는 똑같은 뜻이지만 이럴 때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또 저럴 때는 저 단어를 사용하는구나 라고 느낌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더 좋은 것은 여러분이 여기에서 배운 단어들을 가지고 직접 장문, 문장을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그 문장을 여러분이 만드셔서 밑에 댓글에 다셔도 좋고 선생님에게 메일을 보내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그 단어는 여기서 잘 썼어요. 이 단어는 사용하지 않아요. 이 단어는 어떤 뜻이에요? 라고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 비대면 수업으로 많이 어렵고 힘들지만 계속해서 힘내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